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 뭐였지? 너 대사를 쳐야지. 잉여들이 말하는 영화 토크? 잉여들의 영화 토크? 영화. 잉여들 본격 무비 또 그래, 나왔어. 잉여들 방금 40분 전에 한 거를. 잉여들의 본격 무비 토크. 잉여들의 본격 다시. 자, 하나, 둘, 셋. 잉여들의 본격 무비 토크. 여기는 스포일러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가 치지 말고 박수 치는 소리 좀 깔아줘요. 아 효과음 넣어주세요, PD님. 효과음 좀 깔아줘요. 너무 자기적일 것 같은 거. 지금도 되게 상당히 어색하고. 우리가 박수 치는 그런 자극적인 거 아니야? 좀 있으면 아카데미 시상식이잖아요. 드디어. 그쵸? 그 저희끼리 그 작품상과 감독상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감독님이랑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측 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쵸?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영화 하나씩을 선택해서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탈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연 씨가 한번 이렇게 준비해 오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작품 중에서 이번에 영화관에서 빅쇼트를 봤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상을 타지 않을까, 유력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연출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고 새로웠고. 아 그래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더한 영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기했고, 뭐 영화의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뭐 지금도 제 이름을 외울 수 없는 어려운 주식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설명해주는 방식이 되게 새로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영화 캐릭터가 관객이랑 시선 맞춤을 해요, 영화에서. 근데 그런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게 좀 재밌고 좀 도발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상을 최근에 이제 제작자 협회 상이라는 걸 탔는데 그게 지난 26년간 네. 19번이나 네. 일치했대요, 오스카 작품상이랑. 아 정말로? 네, 그래서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연출 같은 것도 네. 신박하고 그래서 네. 상을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게 다예요? 그럼 얘기해 보시죠. 아니 이만큼 가져와놓고 이게 몇 장이야? 제가 선택한 작품은 매드맥스인데요. 작품상 탄 게 작년에는 버드맨이었고 그 전에는 그 노예 12년이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영화가 품고 있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 의미는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색다를 것 같은 게 아카데미가 요즘 한창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네, 그쵸. 있는데, 네. 근데 아카데미가 아마 이 매드맥스를 주면은 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를 조금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보다 화제가 됐던 사실 거는 유색인종에 대한 배려가 유색인종에 조금 더 이렇게 하긴 한데 그 소수자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 영화가 품고 있는 의미가 일단 이게 스케일이 크다는 거랑 액션이라는 거랑 시리즈물에 조금 묻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작품상을 탈 수도 있겠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기 전에 수상 후보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짚어주세요. 일단 스파이 브릿지랑 매드맥스, 음.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마션, 브루클린, 링, 빅쇼트, 레버넌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좋았던 게 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가장 좋았거든요. 2008 금융위기에 대한 영화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들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 시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모기지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세력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부풀리고 진짜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 이 피해를 키워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피해가 무너진다에 이 주인공들이 그걸 건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주인공들은 이 시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사람들이 막 그래서 신이 나 있어요. 돈을 벌겠다는. 근데 그게 다 누구 돈이냐라는 거를 짚어주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시각을 제시해준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럼 결국 그
윗사람들의 부패를 까는 영화 아닙니까? 윗사람들의 부패도 지적을 하죠. 왜냐면은 네. 그게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금융 위기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네. 자살률이 올라가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결국 그 일으킨 사건의 주범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어쨌든 짚고 넘어가 주는 거니까. 그 매드맥스가 일단 가장 눈에 돋보이는 건 이게 사실 이 매드맥스가 채택하고 있는 서사 구조는 웨스턴 형식이에요. 그쵸. 네. 서부극. 그 영문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서부극을 보시면서 그 당시 미국의 사회상을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감독이 이게 배경이 미래잖아요. 미래 여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영화는 주인공의 결핍이랑 같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결핍 여기서 나타내는 톰 하디의 결핍은 아내랑 딸인데, 그래서 톰 하디가 그 둘을 잃으면서부터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우리 인류가 결국에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것도 여성의 결핍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초반부터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게다가 이렇게 매드맥스라는 어떻게 보면 주목도 많이 받은 영화고 이렇게 대중성으로도 많이 인정받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가 품고 있는 메시지가 여성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러는 걸 던지는 게 조금 사실은 좀 많았었나 이런 생각을 많았나요? 아니 많이는 없었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저도 매드맥스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게 되게 압도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화면 자체가 진짜 압도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이거를 끌고 가는 전체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전작 시리즈부터 내려온 탄탄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빅쇼트 굉장히 좋은 영화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안 봐가지고.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제가 진짜 다 좋아하는 배우들이에요. 그 스티브 카렐. 제가 스티브 제가 카렐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연기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다 특히 좋아요. 라이언 고슬링도 노트북을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런 뻔한 연기니까. 근데 지금 연기를 보면서 라이언 고슬링이 약간 비열하면서도 되게 뻔뻔하면서도 막 되게 재수 없으면서도 꼭 미워할 순 없는 그런 의미에서 라이언 고슬링의 재발견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엄청 뭐 로맨틱 코미디 막 약간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쵸,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이번 영화를 네. 통해서 이 친구도 연기가 좀 되는구나. 그리고 스티브 카렐은 이분은 오피스를 오피스를 통해서 조금 더 네. 근데 저는 스티브 카렐의 연기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연기력은 뭐 폭스캐쳐에서도 한번 이렇게 사실 스티브 카렐뿐만 아니라 거기 네. 나온 주연 캐릭터들 그리고 신인으로 나온 그런 새로운 어린 사람들 나온 사람들 네.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비중이 꽤 있었는데 그런 연기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너무 단순하지 않았고, 그리고 괴팍한 사람은 괴팍한 이유가 있고 나중에 그게 해결이 되고 각자 캐릭터에서 약간 인간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연기를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매드맥스에 관해서 연기에 관해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제가 별로 없는데, 저는 제가 아까 했던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근거를 붙이자면은 여자가 우리 미래다라는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 씬이 있는데, 토마디랑 샤를리즈 테론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습지였나? 어디서 이렇게 누가 쫓아와가지고 토마디가 총을 꺼내서 걔네들한테 총을 쏘잖아요. 근데 다 빗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샤를리즈 테론이 내리더니 토마디한테 앞에서 이렇게 있으라고 한 다음에 토마디 어깨에 총을 걸쳐놓고 맞아, 그 장면 총을 걸쳐놓고 총을 쏴가지고 한 번에 맞추는데, 이게 보통 웨스턴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좀 손목품 같이 등장하고 소극적으로 등장하고 그러고 남자 주인공이 혼자 다 해먹는 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관계를 그거 하나로 이렇게 확 뒤집은 것 같다는 느낌이 싹 들었어요. 왜냐면 토마디가 혼자 이렇게 막 못 쓰면서 똥을 싸면은 샤를리즈 테론이 나타나가지고 다 청소해주고. 그쵸. 그것도 토마디를 소품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점을 진짜 네. 멋있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좀 확실히 그 기념할 만한 씬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눅스가 자기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그 여성을 만나면서부터 심경 변화가 조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감이 있긴 있는데, 여성으로 인해서 심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개과천선한다는 것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그 사람이 세뇌받은 그쵸. 그 세계관에 완전히 젖어 있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세계관을 버리고 진짜 그 눅스가 누구인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라던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게 다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아 근데 그런 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쨌든 보기에는 네. 아마 작품상이랑 감독상 둘 중에 하나는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상이 더 유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현이 경 빅쇼트가 작품상이랑 감독상 둘 중에 하나는 탈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작품상이 더 유력한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작품이 사실 감독분이 만드는 거긴 해서 네. 그 둘을 가르는 게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버드맨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버드맨이 좀 새로운 그쵸. 방식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빅쇼트도 좀 새로운 방식을 많이 차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존의 영화가 가져왔던 그런 방식들을 버리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눈을 맞춘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막 거기에 뭐 인용구도 넣어요. 뭐 이렇게 인용구를 넣어서 하는 것도 좀 약간 그런 요소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새로운 그런 요소들이 상을 수상하는 데 유력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또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 전작인 노예 12년만 보더라도 그걸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고는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메시지. 근데 네. 이것도 메시지는 뭐 우리가 항상 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은행 판매원들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보험을 생각 없이 팔지만 사실은 그 그게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무책임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짚는 지점이 많은 거네. 네, 각자 캐릭터들에 얽혀가지고 우리가 약간